그래서 이번 변화가 쿠팡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일 것이었다는 거죠. 아마 여기서 적응 못하는 셀러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캡틴 나나입니다. 최근 쿠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원래 새로운 정책을 자주 발표하긴 하지만 이번 변화로 기존 쿠팡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최근 유행같이 많은 분들이 도전했었던 로켓크로스의 바뀐 정책이 공식적으로 업데이트 됐는데요. 어떤 점이 바뀌는지, 그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오늘은 저의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로켓크로스 주요 변경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큰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첫 번째 입점 방법, 두 번째 수수료 방식, 세 번째 등록 절차입니다. 우선 이전엔 로켓크로스에 입점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입점 제안을 한 매니저에게 입점 요청을 해야 했는데요. 매니저에게 입점 요청을 한 경우 바로바로 입점이 되었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입점 요청을 한 경우 2주에서 한 달이 걸리거나 심하면 입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켓크로스에 입점해야 하려면 일반 사업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간이 사업자도 모두 로켓크로스에 입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윙 사이트에서 신청만 하면 간편하게 바로 입점할 수 있도록 바뀌었네요. 기존 로켓크로스를 이용하던 판매자들은 전환 신청을 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식으로 이관 작업을 하는데 이건 최대 4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새로운 요금 체제인데요. 우선 수수료가 마켓플레이스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마다 다르겠지만 4%에서 11%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판매하는 카테고리로 보면 한 10.8%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존 로켓크로스는 평균 수수료가 30%였죠. 그 수수료를 줄이고 이제 남은 수수료 비용을 여기 입출고, 배송, 보관 요금에서 뺀다는 건데요. 기존 3PL처럼 각 비용을 모두 받겠다는 거죠. 아직 구체적인 크기와 중량 요금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출고 요금은 1,750원에서 2,400원, 그리고 배송 요금은 2,350원에서 3,300원, 그리고 보관 요금은 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작고 가벼운 제품 기준으로 기본 여기서만 4,100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가가 낮은 제품들은 여기에 수수료까지 빼야 하니까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 같지만 여기 아래 보면 특정 판매 가격 미만일 경우 최대 2,000원까지 할인을 해준다네요. 기존 그로스 수수료는 판가 15,000원 이하면 고정 수수료인 경우 4,400원, 변동 수수료도 4,400원 정도에 맞춘 수수료로 일괄 적용이 되었는데 요금표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지금 수수료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범위일 것 같아요. 아무리 쿠팡이어도 말이죠. 기존 3PL처럼 각 비용을 모두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인 반품 요금인데요. 이전에 그로스 정책이 바뀐다고 했을 때 저 역시도 조금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고객이 반품한 것도 저희에게 요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모두 책임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반품이나 폐기요금은 올해까지는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유료화 시키겠다는 이야기겠지만 우선은 한시름 났네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말이 많았던 보관요금. 사실 이건 3PL에서도 보관료는 크게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역시나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제품 크기에 따라 일별 계산해서 보관료를 받겠다는 건데 우선 60일 동안은 무료예요. 진짜 무모하게 넣는 것 아니면 2달 안에 판매 못할 만큼은 웬만하면 넣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문제 없을 것 같고 설사 60일을 넘긴다고 해도 아이폰 크기 기준 하루 이게 3원이라는 말이거든요. 100개라고 가정을 해도 하루에 300원, 30일 동안 9,000원입니다. 근데 2달을 넘도록 재고가 100개가 남아있다면 그냥 쿠팡에서 빼고 다른 곳에 팔아서 재고 소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품 등록 절차가 윙 못지않게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위기이자 기회인 것 같은데요.
기존 로켓크로스는 상품을 등록해도 쿠팡 측에서 검수를 거쳐서 승인이 되어야지만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반려사유들이 많이 있었어요. 웬만하면 보완하고 검수 요청하면 다시 승인이 나긴 했지만 등록 불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검수를 간소화한다고 하는데 잘 읽어보니까 고시정보랑 상세 페이지, 상품 구성, 서류 절차만 검수를 제외하는 것 같고 나머지 입고 관련 정보는 수정하려면 전처럼 따로 문의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세 페이지만 조금 풀어줘도 와 이거 진짜 그로스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상세 페이지 맘대로 못 만든다는 거였는데 이거 풀어지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질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경쟁자가 많아져서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잘 만드는 사람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 외에 입고 신청 등도 쉬워졌다는 얘기고요. 재고 관리도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서 보기 편하게 바뀐다는 내용이네요. 마지막으로 반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객 반품이 들어오면 쿠팡이 알아서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반품된 물건의 상태에 따라서 재고로 다시 팔거나 중고 상품이 되면 저희한테 다시 보내거나 아예 못 팔 것 같으면 폐기를 시킨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반품되어서 새 상품의 상태면 문제 없는데 중고 상태일 때는 상품은 반출하지만 반품의 귀책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고객이나 판매자 귀책이면 8% 보상, 쿠팡도 귀책일 때는 100%라는데 이건 뭐 귀책 기준에 대한 칼자루를 자기들이 들고 있으니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판매 불가가 된 상품은 폐기를 하는데 이건 100% 보상을 해준답니다. 이게 다행인 것 같으나 이 100% 보상은 새로운 시스템 런칭 기념 이벤트 같은 내용이에요. 나중엔 여기처럼 귀책에 따라 보상률이 다릅니다. 판매자 귀책 안 당하려면 제품을 더 꼼꼼히 잘 보내야겠네요. 여기까지 새롭게 바뀌는 로켓크로스 내용이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자세한 가격 테이블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테이블을 잘 적용해보면 분명 이전보다 유리한 가격대와 무게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더 불리한 가격대와 무게도 있을 거고요. 그런 제품을 잘 찾아서 판매하는 게 관건일 것 같고 쉽게 생각하면 작고 가볍고 아주까진 아니지만 좀 비싼 게 유리할 것 같네요. 여기서 이벤트 하나 나갈게요.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에 보시면 제 카페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카페에 가입하셔서 등업을 하시면 새로운 가격 정책에 맞춘 마진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디테일한 가격 테이블이 나오면 한 번 더 업데이트는 해야겠지만 우선 지금까지 기준으로 만든 마진표니까 받아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쿠팡의 운영 모델은 아마존입니다. 따라서 점점 아마존의 운영 방식으로 바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아마존은 보관료뿐만 아니라 반품 수수료에 환불 수수료까지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높여버리면 그만큼 전체적인 판가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매자들도 이탈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약간 좀 천천히 적응을 해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켓크로스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우리가 물류랑 CS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 시간에 소싱과 판매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저도 쿠팡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 쿠팡 판매자들은 중국 도매물인 1688에서 소싱하거나 1688에서 가져온 물건을 파는 국내 온라인 도매물에서 소싱을 해서 판매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쿠팡의 상품 전환율이 스마트 스토어보다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품의 본질이나 품질보다는 카테고리나 시즌 상품에 몰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저품질 제품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쿠팡이어도 이 저품질 재고 관리에 대해서 계속 감당하는 건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가 쿠팡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일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바뀌는 것에 대해 단점만 보는 사람들과 기회로 보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경쟁자가 더 생기겠네. 수수료도 올라가겠네. 역시 쿠팡이 쿠팡했어 라고 해봤자 어차피 저희가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쿠팡이 무조건 수수료를 더 먹이겠다는 게 아니고 바뀌는 정책을 잘 돌아보면 무게나 가격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결국 오래 보관하지 않고 반품이 적은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대략 이전보다 더 적은 수수료로 판매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좀 더 상품성에 신경을 쓰면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상세 페이지를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하면 리뷰도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선순환입니다. 그런 판매자가 늘어나게 되면 쿠팡 역시 쿠팡 상품들은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이 이미지도 조금씩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쿠팡이 가져가고 싶은 게 금액적인 이익만 크다기보다는 쿠팡의 저품질 이미지도 쇄신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판매하면 됩니다. 다만 이전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있죠. 지금 온라인 판매의 판세가 본질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기술적인 것만 사용한다고 해서 고매출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적응 못하는 셀러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또 남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니까 바뀐다고 동요할 필요 없어요. 다만 좀 더 좋은 상품을 찾고 좀 더 잘 팔기 위해 꾸준히 공부해야겠죠? 제 구독자분들은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